자, 그리고 이러한 가상적인 열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STP 이 상태 A 위치입니다. 이 지점이 STP 0도C 1기압입니다. STP 상태에서 휘륜기체 1몰이 그림과 같이 등압 과정, AB 등압 과정이고, 그리고 이 부피가 이 등압 과정 동안에 부피가 2배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BC 과정에서는 BC 과정 단열 팽창이죠. 단열 과정인데 단열 팽창 과정으로 원래의 부피의 4배로 됐다. 마지막으로 CA 과정은 더 압축인데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각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내부 에너지 변화, 열의 유입 또는 유출 등을 보아라.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제일법칙이 만족됨을 보여라. 그 히름의 정적 비율은 CB가 12.4줄/몰 K고, 그리고 열기관의 효율을 봐라. 그 CP는 CB에다가 더하기 R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온도 경우에 보면은 요점의 온도가 가장 높죠. 그리고 PB 감마-1 이것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단열 과정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요점이 온도가 낮고요. 요점이 온도가 높고요. 팽창하니까 1을 하고요. 여기서 1을 받고, 그리고 1을 하고, 이런 것은 팽창이니까요. 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과정에서 어떤 네버리지 변화가 생기고 일을 했고, 그리고 열이 유입 또는 유출되는가를 첫째 보죠. 자, 그리고 첫째 AB 과정은 등압 팽창이죠. 등압 팽창이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죠. 자, 그래서 WAB는 P에다가 델타 B니까 계산하면은 2269줄의 일을 기체가 외부로 합니다. 자, 그리고 B 지점 온도가 높음으로 AB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점이 요즘보다 PB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B 지점이 온도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B 지점 온도는 AB 위치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적용하면 온도가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졌으니까 온도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압력하고 이 부피가 좋아졌으니까 결과적으로 P1, B1이 RTA 지점이고요. 그리고 2배로 늘어났다 했잖아요. 팽창이가 2배 늘어났으니까 P1, EB1이 RTB니까 여기서부터 B 지점 온도가 A 지점의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 지점은 STP 상태에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0도씨 1기압에서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273.16이니까, 그래서 2배니까 B 지점의 온도는 2배로 늘어났으니까, 증가했으니까 546.3K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NCB 델타 T니까 결과적으로 3403줄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각 제일법칙에서 이 과정 동안에 열은 Q는 WAB 더하기 델타 UAB니까 5672줄의 열이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BC 과정.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 과정의 의미로 열이 유입이 없죠. 단열이기 때문에 QBC는 여기고, 그리고 이 과정 동안 기체가 한 1은 앞에 공식이 있었죠.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한 1은 감마-1분의 PB, BB 빼기 BC, BC죠. 자, 그래서 값을 처음에 하면 되니까요. 감마는 우리가 1.67이기 때문에 계산해내면은, 그리고 이제 RTA는 P1, B1이기 때문에 P1, B1 알잖아요. 그래서 자, 외우면은 기체가 외부로 3403줄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에 압력은 안 좋아졌잖아요. 압력은 안 좋아졌으니까
PC를 구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CA 과정을 이용한다. 이 과정은 더운 과정이죠. 더운 과정을 했기 때문에 더운 과정이기 때문에 PV가 같죠. 그래서 PV 같으니까 PA, VA가 BC가 RTA니까 여기서부터 PC는 4분의 P1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값을 고행값을 여기서 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산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BC는 단열 평창 과정인데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의 유입은 없고 그래서 Q는 0이고 그리고 평창이니까 외부로 일을 했는데 그 했는 일은 3403줄이죠. 자, 그리고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네버리지는 열각 제1법칙에서 Q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는 마이너스 WBC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403줄의 온도가 열 에너지가 네버리지가 감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AB 과정은 평창이죠. 그래서 더한 평창이니까 외부로 일을 하고 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열의 유입은 없고 평창이었으니까 외부로 일을 하고요. 자, 그리고 CA 과정은 더운 압축이죠. 더운 압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일을 해가지고 압축시키고 그리고 열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기간 동안에 네버리지 변화는 0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체가 1은 전부 더하면은 이 순환과정 동안에 기체가 2527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열량은 열이 유입되는 유출되는 양을 합치면 2520줄 되어서 결과적으로 열력학 제1법칙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관의 효율은 열이 덜한 것, 여기 덜한 게 나간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들어온 것이 5620줄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순환 동안에 기체가 1은 2520줄이기 때문에 44.91%의 효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열교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몇 가지 가상적인 열교환에 대해서 각 과정 동안에 이 기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열이 어떻게 유입돼 유출됐거나 또는 네버리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그 몇 가지 열기관은 가상적인 그런 열기관이고 실제적인 열기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실제 엔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솔린 엔진은 이런 네 가지 과정으로 순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은 이 공기하고 그리고 연료가 주입되는 과정이죠. 시작이죠. 요 시작하는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흡입 과정인데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하고 연료, 가솔린 기체죠. 기체가 일단 유입되고요. 자, 유입되면은 여기죠. A 지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이 압축되죠. 그래서 이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 과정은 그래서 이 피스톤 올라가가지고 이 공기하고 가솔린 기체를 압축시킵니다. 그것이 AB 과정, 단열 압축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과정이 이 폭발 과정이죠. 폭발 과정 등적 상태이죠. 그래서 외부로 전기를 줘가지고 이 기체와 그리고 가솔린 기체와 그리고 공기 기체를 이 에너지를 줘가지고 뭡니까 팽창시키죠. 폭발시키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 온도가 올라가죠. 열이 유입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부 열이 전기 스파크가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는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D 과정은 단열 팽창이죠. 그래서 단열 상태에서 이것이 피스톤 일어 와가지고 팽창한 거죠. 자, 그래서 팽창함으로써 외부 일을 하죠. 기체가 외부 일을 하고 그 일을 바퀴를 돌리는 동력에 사용합니다. 자, 그것이 이 단열 팽창 과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이 배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등적 상태에서 우리까지 팽창했잖아요. 팽창하고 나서 열을 외부로 바깥으로 배출하는, 남는 열 배출하는 이 과정이 바로 등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솔린 엔진은 이 단열 압축 그리고 등적해서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여기서 단열 팽창 그리고 등적 과정을 이 네 가지 과정을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솔린 엔진의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한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 단열 압축 그리고 등적 과정 그리고 단열 팽창 등적 과정 이 네 가지고 그래서 이 등적 과정에서 열이 유입되고 이 등적 과정에서 열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AB 과정이 단열 압축 과정이니까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TB 감마-1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TA, BA 감마-1, TB, BB 감마-1이 되고요. 됐죠? 그래서 실린더 내부로 들어온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 기체가 단열적으로 A에서 B까지 압축되는 과정. 그래서 외부에서 개의 일이 행해진다. 압축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폭발 과정. 폭발 과정은 등적으로 가솔린이 폭발한다. 그래서 가솔린 에너지가 QH가 유입되죠. 그래서 QH가 NCV 등적이니까 NCV 온도 변화죠. 자, 그리고 CD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이죠. 단열 팽창 과정은 기체가 단열적 팽창해서 결과 외부에 일을 함으로써 그 동력을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TB 감마-1이 상수이기 때문에 TC, BC 감마-1, TD, BD 감마-1 이런 식이 만족됩니다. 자, 그리고 배기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등적 과정에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QC, NCV 온도 변화. 자, 이런 식으로 각 과정에 관계되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은 들어온 열 빼기 나간 열이기 때문에 QH 빼기 QC이고요. 그리고 이게 효율은 들어온 열 QH고 한 일이죠. 일은 QH 빼기 QC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QC하고 QH 앞에 우리가 식을 구해놨으니까요. QC, QH 구해놨으니까 그것을 대입시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DDTA 요 값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는 이 식을 단열 과정의 식을 갖다가 조합하면은 TA 구할 수 있고 TD 구할 수 있고 좌우하면은 빼주면 하면은 결과적으로 효율은 1 빼기 S분의 1 감마-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S라 하는 것은 결국 압축률이죠. 어느 정도 이 피스톤을 압축시키느냐. 그래서 압축률이 크면 클수록 결과 효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기계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S 값은 어떤 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체 압축률입니다. 자, 이처럼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 효율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디젤 엔진 봅시다. 디젤 엔진은 차이가 뭐냐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 공기 기체하고 공기하고 가솔린 혼합 기체가 투입됩니다. 자, 반면에 이 디젤 엔진에서는 기체가
압축 과정에서 기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공기만 돼요, 공기만. 그래서 디젤 엔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솔린의 경우에는 연료 기체를 공기와 함께 주입하는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공기 기체만 주입한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럼 어떻게 폭발을 어떻게 시키냐? 폭발은 압축시키는데 이 두 기체를 혼합 기체를 압축시키는데 압축시키고 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서는 결과적으로 스파크 플러그를 이용하는 거죠. 스파크 플러그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외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반면에 디젤 엔진은 압축시키죠. 압축을 상당히 압축시키면은 이 압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압축신 상태에서 디젤 엔진 기체를 넣으면은 이 높은 온도 압력에서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도가 너무 높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과 공기 혼합 기체가 가스유기관에 투입돼요. 그래서 압축 과정을 거쳐 스파크 플러그에서 전기 에너지 줘가지고 폭발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데 디젤 엔진에서는 공기만 넣어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충분히 압축되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을 때 디젤 기체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폭발돼가지고 결국 일을 하는 기체가 동력을 만드는 그것이 이 두 기관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젤 엔진은 보다시피 가솔린 엔진과 달리 흡입 과정에서 공기만 들어가고 이 공기가 최대로 압축된 점 2에서 이 점이죠. 그래서 단열 압축입니다. 압축시키고 2에서 연료가 실린더에 공급된다. 폭발은 스파크 플러그 없이 이루어지는데 압축 과정에서 올라간 온도에서 정화된다. 그래서 폭발은 등압 과정으로서 2에서 3에서 일어나고 압축률이 가솔린 엔진보다 크므로 엔진 효율이 높다. 그래서 그 디젤 엔진이 튼튼해요. 그래서 튼튼해가지고 충분히 압축을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압축률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선 이 등압 팽창이죠. 등압 팽창에서 열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NCP 델타 T 그래서 열이 흡입되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적 과정에서 외부에서 열이 나가죠. 그래서 등적 과정이니까 QCV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열이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 QH는 물론 Q 예상 열이 들어오는 것이고 QC는 빠져나가는 Q41입니다. 자, 그래서 효율은 1배의 QH는 QC이기 때문에 QH가 요것이고 QC가 요거니까 대입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값을 갖다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T4 빼기 T1, T3 빼기 T2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각 과정의 특징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1, 2 과정이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TB 감마-3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T2, B2 감마-3이 T1, B1 감마-3이 되고 여기서부터 T2를 구할 수 있죠. 자, T2 구할 수 있는데 이 B2분에 비한 압축비죠. 어느 정도 압축시키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S로 표현을 하면은 저런 식이 T2와 T1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압 과정 2에서 3에서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P가 상수고 그래서 결국 2점의 B분의 T와 3점 B분의 T가 같다. 여기서부터 T3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B2와 B3, B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차단비라고 부르는데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 과정,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에서 마찬가지로 TB 감마-1을 이용하면은 T4를 구할 수 있고요. T3과 T4의 관계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T3이 요 주어졌으니까 요 잡아줬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T4하고 T1과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잠차 외우면은 T1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T4하고 T1 이렇게 해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디젤만의 효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기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압축비 S가 크면 클수록, S가 크면은 이 커지니까 이게 적어지잖아요. 이 크니까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어지니까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고, 차단 B가 작을수록 베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작으면 이 커져가지고 이쪽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효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의 효율은 압축 B가 S가 클수록, 그리고 차단 B 베타가 작을수록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압축 B를 높이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최대 압력을 높여야 되니까 이 강도를, 엔진의 강도를 갖다가 철판을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량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략 압축 B는 15에서 22 정도를 이용을 합니다. 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비교를 아까 이야기했고요. 다시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공기만 주입, 디젤 엔진은 공기만 주입 때문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다시피 이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 기체가 투여되고, 그래서 압축식이고, 디젤 엔진에서는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디젤 엔진은 이 공기만 주입해가지고 공기를 충분히 압축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온과 고압을 만들어서 디젤 엔진을 넣으면은 그 온도와 압력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함으로써 그 동력을 우리가 바퀴를 돌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비교를 하면은 효율은 물론 디젤 엔진이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자, 그리고 이 효율이 낮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의 압축률은 대략 한 11, 그러니까 11분의 1 압축시키기죠. 실린더이고, 그리고 디젤은 그 배인 22분의 1로 압축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압축을 많이 시키니까 엔진 자체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엔진이 무겁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공기 기체와 그리고 연료 기체가 혼합 기체가 가솔린 엔진에서 주입되는데 반해서 디젤 엔진은 공기만 주입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이 스파크 플러그가 필요하고, 그리고 디젤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가 필요 없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5분 시간에 이제 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등적, 등압, 등원, 단열 과정에서 열과 에너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더 조합해가지고 열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 열기관을 만드는데 이 가상적인 열기관들이 각 과정 동안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여러 각적 과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효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